2021년 9월 25일 피터 린치의 투자 황금 규칙을 알아보자 라는 내용으로 미니스탁 매수 일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절다가 약간 올라오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불법화에 기술주가 위축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모든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요. 중국 본토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너네도 불법이야 라고 선언했고, 이런 악재로 인해서 5% 정도 좀 빠졌습니다. 이날 나이키 같은 경우도 6.26% 급락했는데 이게 좀 세게 내려온 거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베트남의 생산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그게 좀 생산 중단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운송 지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도에 회계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졌죠. 비단 이런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나이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월가의 우려를 증폭시켰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성장 안 하고 가이던스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좀 혼조세 시장이 좀 혼조세인 상황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은 3,800만 38,377원, 수익률은 12.36%, 수익금은 400만 원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아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퀄컴 만원, 스타벅스 만원, 디즈니 만원, 페이스북 20만원, AMD 1만원, 코카콜라 1만원, 파이자 3만원, 캐터필러 2만원 총 30만원입니다. 제가 붙는 펀드가 총 5개가 있습니다. 미니스탁으로도 매수를 하지만 펀드도 계속해서 모아오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요. 월요일마다 한 10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그중 피델리티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에 꽤나 열심으로 돈을 붓고 있죠. 지금 평가액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의 펀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마젤란, 그리고 마젤란 펀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레전드인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가 활동했던 시기는 77년부터 90년까지로 46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빨리 은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유행인데, 파이어족 유행의 조상님쯤 되겠죠. 이분이 진작에 은퇴했고 돈은 상당히 많이 벌고 그냥 빨리 그만두셨죠. 딸의 생일도 기억 못하는 자신의 그런 상황을 어느 날 인지하고서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사는 건 사람답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그만두신 거였죠. 세부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암으로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계속 일을 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1살에 골프장 캐디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캐디 일을 하면서 회장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나 봐요. 질레트, 폴라로이드, 피델리티와 같은 대기업 회장님들을 고객으로 두면서 수발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클럽 회원들, 이런 저명한 인사들한테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피터 린치의 가족은 주식 투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걸 넘어서 부정적인 시각까지도 가졌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가 주식을 매우 좋아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거였죠.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주식이 많이 망가졌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보스턴 대학 2학년이던 1963년 플라잉 타이어 항공사 주식을 주당 7달러에 매수했는데 이게 2달 만에 5배가 넘게 오르며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도하면서 학비를 충당했고요. 이때부터 주식을 잘하는 자질이 좀 나왔다고 봐야죠. 대학 3학년 때부터는 골프장 캐디로 일할 때 알게 된 인연이 이어집니다. 참 사람이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모든 일이 다 그 점과 점이 모여서 연결되듯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캐디 일할 때 알게 된 설리반 회장의 권유로, 피델리티 회장의 권유로 피델리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델리티와의 인연이 시작됐죠. 피델리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 당시에도 피터 린치가 들어가기 전에도 미국에서 이미 뮤추얼 펀드 판매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던 피델리티 회사였고요. 피터 린치는 1966년에 피델리티의 인턴으로 고용돼서 이제 첫 출근을 정식으로 하게 되고 이후에 엘리트입니다. 와튼 스쿨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시 투자에 관한 이론은 효율적인 시장 가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인 판단을 내린다라는 그런 가설과 랜덤 워크 이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 피터 린치가 피델리티에서 경험했던 것은 이러한 이론들이 모순이 발견되고 이것이 좀 심각하게 현실에서 드러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서 계속해서 이 투자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피델리티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근데 명쾌하게 수익률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학자의 길과 금융 현장 사이에서 고민하던 피터 린치는 결국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보고자 그리고 실제 비교를 해봤다고 하죠. 와튼스쿨 교수님들이 투자했던 그 투자 성과와 자기 동료들, 피델리티 동료들의 성과를 보니까 사실 돈은 피델리티가 더 잘 벌어. 내 친구들이 더 잘 버네. 이 교수들 아는 것만 많지 실제는 아니네라는 생각을 깨닫고 금융 현장에서 뛰기로 뭐 어찌 됐든 돈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1977년에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의 총 책임자가 됐습니다. 잘 나갔던 거죠. 그래서 2천만 달러의 자산으로 펀드 운용을 시작하죠. 마젤란 펀드의 전설이 스타트된 거죠. 이후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10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987년 펀드 자산 규모가 스웨덴의 GDP만큼이나 커진 100억 달러가 됐고 1990년에는 140억 달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피터 린치가 이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는 시간 동안 거둔 수익률은 연평균을 따져보면 30%였다고 하고요. 워런 버핏이 여지까지 따져본 것들을 따져보면 벌었던 것을 따져보면 20%를 초과하는데 훨씬 더 높은 거죠. 누적으로는 2700%에 이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투자 성과의 배경에는 피터 린치의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13년 동안 15,00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 이 중에 3분의 1은 직접 가보고 방문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슈퍼개미들이 실제로 직접 중소형주에 투자하실 때 뭐 주식 담당자한테 통화해서 결정도 많이 하시지만 직접 방문해서 가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뭐 슈퍼개미 김정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쨌든 매일 투자할 기업을 피터 린치가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요. 얼마나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이때 그 등록되었던 2,000여 개의 주식 종목 코드를 모두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는 90년 돌연 은퇴를 결정합니다. 그의 책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전략 초반에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욕심이 많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넓은 땅을 보유한 농부가 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일하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 지쳐서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상황과 자기의 상황이 오버랩된 거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계속 지금 뭐 미친 듯이 여기에 집중해서 편집증적으로 막 모든 종목 코드를 다 외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딸의 생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 이야기와 실제 그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 또 오버랩돼서 은퇴 결정을 내렸구나라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책에서 그리고 강연에서 언급했던 투자의 황금 규칙들을 정리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터 린치의 투자 황금 규칙 첫 번째,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뭐 뛰어난 기업의 성과, 그 기업이 부자가 되는 속도와 나의 속도를 맞추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이 잘 아는 곳에 투자한다면 전문가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을 만들 것이다.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전문 투자 집단을 무시한다면 증시 평균보다 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없다. 전문 투자가 집단의 뭐 견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는 것이죠. 뭐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뭐 더 잘해 이렇게 그런 뭐 되도 않는 생각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번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은 100%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겠죠. 기업이 잘 되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다섯 번째,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내가 왜 샀고 왜 갖고 가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매도할 계획이고 왜 처음에 이걸 사기 시작했고 지금도 왜 계속 사고 있고 이 기업이 잘하는 건 뭐고 파는 물건은 뭐고 이 기업의 CEO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뭐 10K라든지 아니면 국내 주식이면 다트에서 공시된 것들 읽어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6번, 주식 투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잘 돌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 그렇죠. 괜히 백화점식으로 커버도 안 되는데 이 주식의 새로운 뉴스나 뭐 등락이나 이런 것도 따라가면서 트래킹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많은 양을 내가 커버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하면 오히려 어렵겠죠. 성과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7번째, 매력적인 기업이 없을 때는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둬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금을 갖고 있는 거. 예수금 자체도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자체도 그냥 넣어놓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 될 수 있다. 8번째,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성장산업 주식,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해라. 요건 뭐 찬반 견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여러 이유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9번째, 소형주 투자 시에는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소형주 투자 시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라는 거죠. 소형주가 클 수 있게 클 시간을 좀 주라는 겁니다. 10번째, 침체 산업 주식 매수 시에는 살아남을 기업을 사라. 어떤 전방 산업 섹터 자체가 침체되는 그런 분야를 굳이 매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최후에 살아남아서 나머지 것들이 다 죽고 나서 모든 파일을 차지할 만한 그런 기업을 사라는 얘기고요. 11번째, 주식시장의 하락은 1월의 눈보라처럼 일상적인 일이다. 주가 하락은 싸게 살 기회다. 뭐 오르고 내리면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세일이라는 거죠. 12번째, 기업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판에서 카드를 보지 않고 치는 것과 같다.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13번째,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뭐 채권을 통해서도 수익을 많이 거둘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통해서 그리고 큰 변동성을 통해서 성과를 냈었던 유명한 주식 레전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4번째,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백미러, 이를테면 뭐 차트를 보면서 과거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는 미래를 그거 가지고만 뭐 과거는 알 수 있지만 현재와 미래, 특히나 미래를 이걸 갖고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뭐 다양한 변수와 이런 것들에 좌우되니까요.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고. 15번째, 회사 사무실의 사치스러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에 신경 쓰지 않는다. 16번째, 아우토반이 달릴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이게 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비유적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들 불타기 하잖아요. 불타기에서 막 오르고 막 할 때 그럴 때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주식이 많이 오를 때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성장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자꾸 팔고 다시 사고 자꾸 팔고 하는 그런 사팔사팔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확 사서 꾸준하게 좀 갖고 있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7번째, 어떤 기업의 매장을 좋아하면 그 주식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에서 보면 기업의 매장을 좋아하지 않아야 되나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떠한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기업의 매장도 가보고 물건도 사보고 하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 기업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번째,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이다. 보통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는 건 특히나 그 기업의 회장 혹은 오너 그룹이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하죠. CEO들이 살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살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가 바닥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가지의 피터 린치의 황금 규칙인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쁠 게 없죠. 너무 일반적인 일반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면서 주린이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